박정희는 세 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우연 회고록에 의하면 최태민을 거세하고 또 최태민이 운영하던 구국선교단 관련 단체 해산시키고 또 박근혜를 최태민에게 격리시켜라. 여기서 네. 제가 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태민을 거세하라. 이건 최태민의 자질을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까? 최태민의 자질을 잘라라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맞지 않나. 거세라고 하는 표현, 제거해라. 제거가 낫지 이런 게 차라리. 아니고, 진짜 그죠? 완전히. 거세라고 하는 표현은 명백히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예. 박근혜가 오늘의 이 파국에 처하기 전에 저는 적어도 오늘 이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이제 박근혜가 쓰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최소 5번은 이러한 파국을 면할 길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외면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멘트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모범답안 발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검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이제 국민 분노 앞에 두고도 여전히 이렇게 표리부동한 이런 거는 정말 박근혜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박근혜를 보면 정말 국민에게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찬사가 남지 않을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박근혜 1952년 대구에서 알려진 바처럼 아버지 박정희, 엄마 유경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친일과 군사 쿠데타 그리고 독재로 점철된 아버지 박정희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는데 그런 이제 박근혜가 마침내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모두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오늘 보게 된 건데요. 그런 박근혜의 모습을 보면서 저야 당연히 박근혜에 대한 긍정적 감정 한 점도 미안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끝까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또 다른 분노를 느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박근혜가 끝까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끝내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서 오늘 결국 그 포토라인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5번의 기회, 정말 이때 단 한 번만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다. 첫 번째는요. 바로 1975년 초의 일이죠. 그때 박근혜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최태민입니다. 최태민은 그야말로 준비된 사기꾼이었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게 편지 3번을 보내서 박근혜의 마음을 홀렸죠. 꿈에 유교사가 현몽하여 나타나 어쩌고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박근혜 앞에서 바로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와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자. 이걸 들은 박근혜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최태민의 이런 사기 행각으로 이후에 박근혜는 영적 인연 운운하면서 추악하기 그지없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데 결국 이것이 오늘날 박근혜가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결과물로 남게 된 거다. 당시 박근혜의 신분이 단순한 23살의 여대생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엄마 유경수가 사망한 후에 프랑스 유학 중이던 박근혜가 갑자기 귀국하면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조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적지위에 대한 인식만 갖고 있었다 하면 오늘날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근혜가 벌인 첫 번째 기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77년의 일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 이 심상치 않은 여러 기운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포착했고 이 사실을 박정희에게 보고하자 박정희가 이제 친국을 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결국 이때 당시에 아버지 박정희가 독재자지만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끊으려고 했던 것을 그러한 충고를 끝내 듣지 않고 외면하면서 계속 이어갔던 이 최태민과의 관계 이것이 결국 오늘 또 두 번째 박근혜가 벌였던 기회다. 세 번째는 역시 아버지 박정희가 죽고 난 후 전두환 권력대 일입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아버지가 끊고 싶었지만 예. 울면서 최태민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딸의 모습에 독재자였던 박정희조차도 쩔쩔맸고 결국 그 과정에서 선우연이라고 했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이 일에 개입되면서 일이 틀어지게 되죠. 예. 선우연을 통해서 박정희는 세 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우연 회고록에 의하면 최태민을 거세하고 또 최태민이 운영하던 구국선교단 관련 단체 해산시키고 또 박근혜를 최태민에게 격리시켜라. 이런 세 가지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우연이 실수를 하죠. 박근혜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자 박근혜가 하얗게 질려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 선우연이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선우연이 다시 박정희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잃고 외로워하는 영애한테 너무 과혹한 것 같으니까 기존에 하던 활동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박정희는 최태민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걸 허락했죠. 여기서 네.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태민을 거세하라. 이건 최태민의 자질을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까? 최태민의 자질을 잘라라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맞지 않나. 거세라고 하는 표현, 제거해라. 제거가 낫지 차라리. 아니고, 진짜 완전히. 거세라고 하는 표현은 명백히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들려오는 얘기에는 예. 그것에 대해서 발기 능력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죠. 아, 그 친국 때? 예, 친국 때. 그래서 만약 그게 발기가 됐으면 죽었을 텐데 다행히 발기가 되지 않아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김종필의 또 증언에 의하면 예. 당시에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최태민이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증언도 있는데 여하간 거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지점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런 네. 정도라면은, 외양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자질을 잘랐다면은, 모르잖아요. 네. 그 대외 활동하거나, 혹은 박근혜하고의 어떤 얘기죠. 공적 활동 같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울고불고 그렇게 반발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순재 씨인가요? 그 최태민의 의붓아들의 증언이나 이거에 의하면 안방 안쪽에 무슨 따로 결실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시간 동안 둘이 나오지 않은 게 일반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오직 죽은 최태민과 입을 열지 않는 박근혜 외에는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도 알 것도 같은데 보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우연이 왜 각하의 이런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지시를 받고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한테 가서 꼬발랐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권력이 최태민에게 넘어간 상황을 선우연이 간파하고 최태민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우연이 이것을 회고록에 남긴 것이 이 다음 이야기 때문에 남긴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이렇게 자기의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다가 박정희가 사망한 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각하의 지시를 자기가 이행했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거든요. 즉 이제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된 후에
선 의원은 이제 죽은 박정희가 자신에게 남겼던 마지막 명령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선 의원은 전두환에게 최태민에 대한 그 각하의 마지막 지시받았던 것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이 최태민을 잡아서 강원도 전방의 삼천교육대에다가 1년간 잡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1년간 이제 잡아 넣었는데, 원래는 1년만 잡아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다 영원히 잡아 또 넣으려고 했는데,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의 증언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이가 최태민을 삼천교육대에 잡아가서 강원도 전방에다 처박아 놨는데, 이 김충립 전 특전사 반장의 증언에 의하면 전두환과 박근혜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 최태민을 잡아서 삼천교육대에 잡아간 것.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간곡히 요청을 해갖고 이 최태민을 삼천교육대에서 빼줬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날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과 포토라인 서게 되는 또 세 번째 비극이었는데요. 고 반장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보면은 삼천교육대가 정말 생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태민이 그 1년 동안 그 삼천교육대에서 지옥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처럼 낡은 군복을 입고 그 나무봉을 들어 올리면서 정신통일 뭐 이런 거를 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더욱더 가혹하게 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삼천교육대 피해자분들의 증언 자료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왜 제가 그게 순화된 내용이라고 하냐면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서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에다가 밧줄에다 손을 묶어놓고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이 연병장을 돌았대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배가 쓸려서 터져갖고 내장이 다 빠져나와서 죽고 막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뭐 사건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고 그렇게 죽으면은 부대 뒤에다 갖다 묻어버리면 끝. 이런 거. 지금도 이제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삼천교육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그 피해 사례집을 보면요. 상상 그 이상의 잔혹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네 번째 이야기 하면요. 삼천교육대 데리고 나온 최태민을 가지고 박근혜, 자기 측근으로 또 데려와서 이후에 기업인에게 약탈한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대학교, 최태민과 그 가족에게 맡겼던 거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발생한 최태민 일가족과 박근혜의 경제 공동체, 바로 이때부터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날 이 비극이 된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저는 이 문제 매우 중요한 게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잘못 세세하게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죠. 뭐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동원 댓글 공작, 또 이걸 은폐한 경찰 거짓 발표, 그리고 또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 헌재 재판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어겨서 결국 헌재조차도 헌법 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불성실하다. 이게 이제 탄핵 인용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 행위는 이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거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가라앉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는 이 박근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인정이 많고 정이 약하고 매정하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진실로 반성하고 눈물로 사과했다면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모질게 끝까지 탄핵하자고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겠냐. 그래서 저는 박근혜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근혜는 지금 분명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폭로했던 JTBC를 비롯한 언론 그리고 탄핵 기각이 되면 청와대로 돌아가서 반드시 손을 봐주겠다고 벼르고 별렀던 바로 검찰과 특검 또 자신을 탄핵하라고 촛불 들었던 국민과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원망할 것 같아요. 자신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마저 자신을 탄핵하라고 인용에 손들어줬던 거 이런 거 원망하겠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으면은 그냥 뭐 촛불 시민들 사진 처리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런 박근혜 또 지금 그도 아니면 자신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적어놓고 그것이 증거 자료가 되도록 만들었던 업무 수첩을 남긴 안종범이라든지 또 검찰 조사에 자신의 지시를 인정한 김종 같은 부하들의 배신감 이러한 것에 몸서리치며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똑바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바로 박근혜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의 시작이며 끝이었는데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번의 기회 중에 단 한 번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행동했다면 결코 없었을 불행인데 저는 오늘 13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박근혜가 신속하게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박근혜가 반성할 것 같았으면은 뭐 옛날에 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성할 머리, 염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개인에겐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 가서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옥에서 재소자들이 교도관한테 인사할 때 붙이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갱생입니다. 갱생이에요. 박근혜 갱생을 위해서 꼭 교도소를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멘트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모범답안 발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검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이제 국민 분노 앞에 두고도 여전히 이렇게 표리부동한 이런 거는 정말 박근혜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박근혜를 보면 정말 국민에게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찬사가 남지 않을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박근혜 1952년 대구에서 알려진 바처럼 아버지 박정희, 엄마 유경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친일과 군사 쿠데타 그리고 독재로 점철된 아버지 박정희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는데 그런 이제 박근혜가 마침내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모두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오늘 보게 된 건데요. 그런 박근혜의 모습을 보면서 저야 당연 목소리와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자. 이걸 들은 박근혜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최태민의 이런 사기 행각으로 이후에 박근혜는 영적 인연 운운하면서 추악하기 그지없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데 결국 이것이 오늘날 박근혜가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결과물로 남게 된 거다. 당시 박근혜의 신분이 단순한 23살의 여대생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엄마 유경수가 사망한 후에 프랑스 유학 중이던 박근혜가 갑자기 귀국하면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적지위에 대한 인식만 갖고 있었다 하면 오늘날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근혜가 벌인 첫 번째 기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77년의 일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 이 심상치 않은 여러 기운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포착했고 이 사실을 박정희에게 보고하자 박정희가 이제 친국을 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 박정희는 3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우연 회고록에 의하면 최태민을 거세하고 또 최태민이 운영하던 구국선교단 관련 단체 해산시키고 또 박근혜를 최태민에게 격리시켜라. 여기서 제가 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태민을 거세하라 이건 최태민의 자질을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까?
최태민의 자질을 잘라라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맞지 않나. 거세라고 하는 표현, 제거해라. 제거가 낫지, 차라리. 아니고, 진짜 완전히. 거세라고 하는 표현은 명백히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박근혜가 오늘의 이 파국에 처하기 전에, 저는 적어도 오늘 이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이제 박근혜가 쓰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최소 5번은 이러한 파국을 면할 길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외면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박근혜에 대한 긍정적 감정 한 점도 미안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오늘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끝까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또 다른 분노를 느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박근혜가 끝까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끝내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서 오늘 결국 그 포토라인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5번의 기회, 정말 이때 단 한 번만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다. 첫 번째는요. 바로 1975년 초의 일이죠. 그때 박근혜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최태민입니다. 최태민은 그야말로 준비된 사기꾼이었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게 편지 3번을 보내서 박근혜의 마음을 홀렸죠. 꿈에 유교사가 현몽하여 나타나 어쩌고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박근혜 앞에서 바로 유경수 여사에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때 당시에 아버지 박정희가 독재자지만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끊으려고 했던 것을 그러한 충고를 끝내 듣지 않고 외면하면서 계속 이어갔던 이 최태민과의 관계, 이것이 결국 오늘 또 2번째 박근혜가 벌였던 기회다. 3번째는 역시 아버지 박정희가 죽고 난 후 전두환 권력대 일입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아버지가 끊고 싶었지만 울면서 최태민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딸의 모습에 독재자였던 박정희조차도 쩔쩔맸고 결국 그 과정에서 선우연이라고 했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이 일에 개입되면서 일이 틀어지게 되죠. 선우연을 통해서 박정희는 3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우연 회고록에 의하면 최태민을 거세하고 또 최태민이 운영하던 구국선교단 관련 단체 해산시키고 또 박근혜를 최태민에게 격리시켜라. 이런 3가지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우연이 실수를 하죠. 박근혜